네, 12주차 지식과 추론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지식과 추론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식의 표현, 종류, 추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전부 다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만한 그런 용어들, 그다음에 그 용어에 대한 그런 개념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똑똑한 인공지능에 관련된 연구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식, 정보, 데이터, 이것도, 중간고사 전에 한번 다 해봤던,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여기 지식의 표현, 그리고 요 뒤에 지식의 표현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류가 이제 뭐가 있을까?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의미망이라는 게 있어요. 의미망.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이 프레임. 프레임이라는 게 있죠.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논리. 논리. 그래서 지식의 종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규칙, 그 다음에 의미망, 그 다음에 프레임, 그리고 이제 논리, 이런 논리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지식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만들 때,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 때는 사람이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규칙이라든가 의미망, 프레임, 논리의 형태로 표현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주고 이 저장된 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규칙은 그럼 이제 도대체 뭘까? 규칙의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하다 또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구조로 돼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조건부와 실행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뭐다? 규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초록색 불이면 진행한다. 자, 이게 이제 조건과 그다음에 실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이 규칙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활용할 거냐? 여기 법률 지식,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규칙을 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판사처럼 범죄자의 형량을 구현하고 판결할 수 있다. 자, 이런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규칙의 경우 이런 전문가 시스템, 판사처럼 범죄자의 형량을 구형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의미망. 의미망인데 우리는 이런 어떤 정보나 지식을 망의 구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망이라는 거는 노드와 간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또 보면은 이즈어 관계냐, 두 관계냐, 해즈어 관계냐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 식물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장미는 식물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식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망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노드, 간선. 노드는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노드고 여기 선으로 표현된 것이 간선입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지식을 표현하는데 자, 이게 또 이런 관계 있어요. 의미망 같은 경우에는 이항 관계만 표현이 돼요. 이항 관계라는 거 뭐냐면은 이게 노드가 두 개야. 용만이는 대학생이다. 인공지능을 공부한다. 요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이항 관계예요. 그런데 이항 관계만 가지고 의미망을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아니죠. 여기 보면 이제 다항 관계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다항 관계야. 대학생인 용만이는 인공지능을 공부한다. 이게 몇 개죠? 벌써 네 개가 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다항 관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의 우리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객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브젝트, 객체로 부른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쪽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전문 용어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미망은 자연어를 표현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니까 의미망이 자연어를 표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이거 표현하는데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번역기, 예, 번역기. 구글에 있는 번역기 있죠? 예, 그런 거 사용할 때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알고 가야 될 것이 여기 시멘텍 웹이라는 거. 요거 얘기를 한번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의미론적 웹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와 다양한 자원 사이의 관계와 의미 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거나 처리한다. 예, 요게 이제 의미론적 웹이라는 말로 예, 표현을 한다라고 한번 설명해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또 지식의 표현 방법, 세 번째가 이제 프레임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과 굉장히 비슷한 방법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됐냐면, 지식이라는 게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분류한다는 얘기야. 예, 지식이라는 거는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분류한다는 얘기예요. 관계 없는 거는 어떻게 돼요? 분류가 안 되죠. 예, 관계 없는 거는 분류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식은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만 분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어떤 관계로 돼 있다? 상하 관계로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 상하 관계로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의미망으로 본 거는 이 지식이 어떻게 돼요? 예, 수평 관계죠. 수평 관계인데 사실상 지식은 상하 관계로 돼 있다는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 예를 들어서 어, 예, 장미라는 회사에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자동차의 구성에 보면 엔진도 있고 제동 장치도 있고 조향 장치도 있고 연료 장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엔진을 보면은 가솔린 엔진이냐, 디젤 엔진이냐, 가스 엔진이냐. 그다음에 제동 장치는 유압식 제동 장치냐, 공합식 제동 장치냐, 기계식 제동 장치냐.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상하 관계로 내려가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 책 있죠. 책. 책에 보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목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목차가 지식에 있어서 상하 관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걸 보면은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 구성품에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으로 내려가면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가스 엔진이 있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요것이 예, 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예, 논리로서 이제 지식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나와요? 명제. 예, 예, 수학의 어떤 명제와 논리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언어적 지식을 뭘로? 그렇죠. 기호화해서 예, 참과 거짓을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게 대표적인 게 뭐야? 우리 그 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거. 예, 명제 논리. 요거죠. 논리합, 논리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뭘로 표현해?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인간의 언어적 지식을 기호로 해서 참과 거짓을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야? 명제 논리예요. 자, 그럼 명제 논리. 자, 명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하는 게 명제죠. 자, 명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1 더하기는 3이다. 맞죠? 그 다음에 용만이는 남자다. 맞아요? 예, 이것이 이제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명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열심히 공부하자. 그 다음에 축구는 재미있어. 이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죠. 축구 재밌잖아요. 그래, 그거 네 생각이야. 난 재미없거든? 예.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명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예, 그런 보고서, 아, 이게 명제다, 아니다,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쭉 넘어가고요. 자,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추론. 그럼 추론이 도대체 뭐야? 추론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미 알고 있거나 확인된 정보에서 어떤 논리적 결론을 도출해내는 행위 또는 과정. 예, 어떤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 자, 이게 추론이에요.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예, 여기 귀납적 추론이 있고 또 하나는 예, 면역적 추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어, 사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귀납적 추론을 먼저 보면은 어떤 어떤 특수한 사실로부터 예, 일반적인 진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복수의 사실들을 일반화해서 일반적인 패턴이나 명제를 추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 봅시다. 사과는 씨가 있다. 포도는 씨가 있다. 네. 자, 사과, 포도는 뭐예요? 과일이죠. 그러므로 과일에는 씨가 있다. 자, 요것이 예, 귀납적 추론이에요. 자, 앞에 있는 요게 뭐가 될까요? 사과는 씨가 있다, 포도는 씨가 있다. 이거는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제를 통해서 복수의 사실, 그래서 어떤 패턴이나 명제, 그래서 과일에는 씨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예, 귀납적 추론이라고 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연역적 추론은 뭘까요? 그 반대적인 거예요. 예, 그 반대적인 건데 예, 두 개의 판단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상호관계를 분석해서 어떤 새로운 결론을 도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인 명제에서 참인 명제들, 여기 두 개의 판단이니까 참인 명제들이 되겠죠? 어떤 새로운 참인 사실 또는 명제를 도출하는 거. 자, 이런 거를 그럼으로써 일반적인 어떤 원리에서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이 연역적 추론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여기 대전제가 있어요. 과일은 씨가 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어떻게 돼요? 사과는 과일이다. 그러므로 사과는 예, 씨가 있다. 여기 과일이 아닌 씨가 있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연역적 추론입니다. 두 개의 판단을 전제로 해서 예, 상호 관계를 분석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그래서 이제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 사실 보면은, 그, 그림이, 자, 그림이 여기는 이렇게 가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리돼 나가는, 예,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두 개가 좀 대칭의 그런 그 성격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론의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유추라는 게 있어요. 유추. 자, 유추는 어떤 특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유사한 다른 특수한 사실을 가정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방법. 이게 이제 유추가 되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백신 만드는 거. 예, A 바이러스의 백신은 B다. 근데 C 바이러스는 A 바이러스와 유사한 점이 있어. 그래서 B 백신은 C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뭐를 하는 거예요? 유추를 하는 거죠. 예, 이것이 뭐다? 유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 규칙. 추론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추론 규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참인 논리식을 활용을 해서, 논리적으로 규결하는 새로운 논리식을 만들어내는 규칙. 자, 요런 게 이제 추론 규칙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3단 논법, 부정논법, 긍정논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방법이. 자, 그래서 3단 논법을 보면 자,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다. 아가미가 있으면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다. 물고기라면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이 예, 3단 논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뭘까요? 추론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지? 지금 네 가지가 있었죠. 예, 뭐가 있었어요? 예, 여기 귀납적 추론, 그 다음에 연역적 추론, 그 다음에 유추, 그 다음에 추론 규칙 네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의 그 용어 알고 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처럼 앞에서 지식의 표현 방법이 있었죠. 네 가지. 뭐 규칙이라던가 뭐 의미망, 프레임, 뭐 논리 이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 그 추론도 똑같이 지식의 표현 방법하고 똑같이 공부하는 방법이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의 용어를 정확하게 외우고 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마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갑시다. 예, 불확실성. 자, 불확실성이라는 거. 네, 이게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했었죠. 예. 불확실성의 반대가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잖아. 예. 이 불확실이 왜 생기죠? 예. 데이터가 예, 정확하지 않아. 그 다음에 정보도 좀 별로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식이 또 이상해지고 확률적으로도 불규칙성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상황이 예, 불확실해요. 이번에 디기미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예, 뭐죠? 불확실한 거예요. 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지식이 불확실해.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뭐 나오는지 몰라.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자, 그럼 불확실성에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거, 중요한 용어들, 뭐가 있을까요? 부재추론. 예, 요거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부재추론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추정법. 예, 추정법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폐쇄계 과정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얘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확률. 예, 확률. 요거 알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베이지의 정리. 요것도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퍼지. 예, 퍼지.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확실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뭔가가 좀 불안하다.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부재추론에 관련된 건데, 자, 부재추론은 뭐냐면은, 일단은 대부분 참일 거라고 추정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예, 부재추론이 되는 거죠. 자, 부재추론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새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거야. 새가 있으면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나죠? 그래, 날개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새라는 어떠한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나머지는 몰라. 일단 새만 알아. 새만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그 새에 관련돼서 이제 참일 거라고 추정되는 사항,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뭔가를 이제 그 결론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 그러면 새? 그건 날개 있지 않나? 그래서, 새는 날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여기는 새밖에 없잖아. 그럼 또 뭐가 내? 새는 다리가 두 개. 또 새는 깃털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부재니까 지금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그런 추론들이 예, 부재 추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법. 추정법 같은 경우에는 예,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주어진 지식에 근거해서 결과에서 원인을 추정하는 것. 예, 이것이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 이것이 추정법이에요. 이게 추정법에 대한 정의인데, 자, 이거는 그때 이제 코로나 얘기를 했었죠. 예.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서 어떻게 된다? 예, 열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됐죠? 예.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열이 나. 그래서 병원에 가. 선생님, 제가 열이 나요. 그러면, 감기 걸리셨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선생님, 제가 열이 나요. 그러면, 혹시 코로나 아닐까요? 이렇게 나왔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추정법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열이 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문인가? 이렇게 예, 일관성이 있으면 예, 코로나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이게 뭐다? 추정법이라는 거죠. 예,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어떤 주어진 지식 이걸 근거해서 결론에서 원인을 추정하는 거예요. 열이 나? 뭐야? 코로나야? 예, 그쵸? 그죠? 열이 나. 코로나야? 네, 이렇게 결과에서 원인을 추정하는 거. 이것이 일관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거. 이게 추정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열이 난다. 그럼 뭐 감기인지 뭔지 이제 지금은 얘기가 많이 달라지지만 그때 코로나가 많이 이제 그 확산됐을 때는 이런 추정법으로 하는 경우가 좀 네, 그런 거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자, 폐쇄계 과정은 넘어가고요. 네, 사실유지 시스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 자, 확률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그 결합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결합 확률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예,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확률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결합 확률은 어떻게 해야 돼?
예,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일단 동시에 일어나. 예, 이렇게 되는 것이 결합 확률이죠. 이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곱해버리면은 예, 다 이제 끝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조건부 확률이라면 어때요? 이건 나눠줘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가 돼요? 예, B가 주어질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도대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 것이 예,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지의 정리는 여기는 이제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이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가지의 그 두 확률 변수의 어떤 이제 그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이것이 이제 베이지의 정리예요. 예. 그래서 사전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사후 확률을 얻는 거. 이것이 이제 베이지 정리인데 여기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미팅을 한 다음에 예, 그걸 가지고 얘기를 이제 사례를 들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쿠팡의 고객들이 과연 또 다음에 또 우리 쿠팡 사이트에 와서 구매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 요런 거 따지는 거. 요런 거 따지는 것이 베이지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물건을 처음 산 사람, 두 번 산 사람, 세 번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우리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할 가능성이 얼마쯤 될까? 요런 거 따지는 것이 예, 베이지의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불확실성, 확신도 일단 넘어가고요. 퍼지 이론. 예, 퍼지 이론은 예, 일단 여기서 이제 주관적이고 불분명한 언어의 개념. 이거를 뭘로 풀어낸다? 이 말이 중에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거. 이것이 이제 예, 그 퍼지 이론이에요. 여기서 이제 수학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예, 가볍다, 무겁다. 근데 이거를 몸 무게를 이제 숫자를 이용해서 70kg을 중앙으로 해서 60, 그 옆에 있는 건 뭐 조금 가볍다, 조금 무겁다. 여기는 가볍다, 무겁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평균값이 이제 70kg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55kg, 85kg 이렇게 값을 주어지고 여기 가볍다, 무겁다. 예, 요거를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수학적으로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 이제 뭐 얘기하자면은 뭐 부재추론, 그다음에 추정법, 그다음에 퍼지 이론, 확률, 그다음에 베이지의 정리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긴 5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 5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설명해 준 그 간단한 예, 그런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제 좀 공부를 좀 알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